네, 1월 30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3,000달러 돌파를 아주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긍정적인 재료들은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부분이고 GBTC의 유출량이 하루하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래도 나름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면서 옵션 시장에도 긍정적인 지금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또 현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비트코인이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43,000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50일 단순이동 평균 위로 지금 지지를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준다라면 다시 한번 로컬탑 리테스트를 하면서 어쩌면 그 위로까지도 한번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지금 차트적으로도 또 이슈적으로도 안겨주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지금 발생했던 조정이 종료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부터는 통합 양상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이번에 로컬 탑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은 나름의 알트 시즌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뤄볼 몇 가지 분석들 중에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머릿속에 조금 담아두시면 좋은 게 요 그림이에요. 반감기 전까지 로컬 탑에 대한 레인지 하이에 대한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한번 조정이 또 오면서 바닥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황, 이게 반감기 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후가 될 수도 있고, 분석가들마다 이거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반등세가 온전한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한다라는 건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랠리가 있고 한 번 더 조정이 있고, 그렇게 축적의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포물선형 랠리를 통해서 신고가 달성이라는 어떤 기념비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지금 큰 그림이거든요. 시점과 가격대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떤 큰 그림은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오늘 여러 분석가들 얘기를 조금 곱씹어 보시면은 어느 정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43,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이 다시금 지금 상승을 시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솔라나와 인젝티브를 비롯해서 레이어 2들도 지금 반등세를 시작을 했고,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 준비가 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알트 시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예측했던 거 다 때려 맞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어쨌든 한번 급락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100일 이동평균에 대한 리테스트를 해줬고, 그리고 나서 50일 지수 이동평균에 대한 리테스트, 그리고 나서 이번에 50일 이동평균에 대한 돌파 테스트까지 잘 마무리가 됐다.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이거는 황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10만 달러까지 잘 갈 거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물론 오르내림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는 황소들이 이끌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주요 가격대들에서 51만 6천 BTC가 거래가 됐다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주요 가격대라고 하면 16,500달러가 2022년 11월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26,700달러가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 이제 42,500달러가 올해 가장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16,500달러 때 생각나죠. 정말 이때 FTX 때 우와 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중요 지지 라인으로 잘 역할을 해줬고, 지난해 여름에 26,700달러, 와 이것도 참 언제였나 싶죠. 이제 42,000달러까지 돌파를 해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42,500달러가 올해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이런 거는 근데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42,000달러가 지지 라인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이 밑으로 빠질 경우에 이게 다시 저항 라인으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온전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탄탄한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될지 세팅이 될지 이거를 좀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 타이밍과 익절 타이밍을 조금 가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알리의 지금 이런 분석은 상당히 좀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예요.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다음 하락 시점이 언제일지를 묻는다. 그런데 상승장에서 하락은 기회다. 하락할 때는 그냥 매수를 하면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게는 한 15%, 많게는 30% 이상 급락을 하더라도 강세장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강세장이라고 계속 랠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머리와 다르게 놀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일수록 강세장의 분위기가 확연할수록 반등과 급락의 어떤 그런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주구장창 모아가는 전략으로 뚝심 있게 가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되죠. 그런데 중간중간 이제 스윙 거래 양상을 가져가면서 중간중간 익절도 부분 익절도 하고 분할 매수도 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이제 잘 올라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포지션 구축 이런 데 있어서 멘탈 세팅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션 파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이 펀드 스트레스의 이 디지털 자산 전략가 책임자인데 그레이스케일의 GBTC 자본 유출이 둔화되면서 이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 출시라고 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그 지난해 초부터 600개 넘는 ETF 상품들이 출시가 됐는데 한 달 만에 운용 자산이 5억 달러 이상 된다라는 경우, 그런 경우만 되더라도 이거는 대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블랙록의 IBTC 같은 경우에는 20억 달러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급 대박이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든 싫든 지금 월가에서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전환점으로 추후에 더 의미부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수수료 경쟁 양상, 유출량이 어쨌네, 순유입액이 어쨌네 이런 것들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조금만 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무게감을 가질 가능성, 다시 말해서 디지털 골드로서 온전하게 세팅이 될 가능성 이런 게 상당히 아주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10일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9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4만 178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는데 GBTC에서 12만 2,607개가 지금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유입 9개 현물 비트코인 ETF 기관들이 순매입한 게 지금 17,571개. 지금 보름도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ETF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GBTC의 유출세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일같이 코인베이스에다가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매도하려고. 근데 12거래일 차에 접어드니까 순유출액이 1억 9,200만 달러. 출시 이후에 최저 1일 순유출이고 코인베이스에 지금 이체한 것도 일평균 5억 달러였는데 지금 3억 6천만 달러로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세가 둔화됐다. 더 이상 이제 폭탄 던지는 거 가장 강력한 어떤 세력급 자본의 던지기였잖아요. 덤핑이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정말 끝물이군. 둔화되고 있군. 이게 지금 투심을 자극을 해서 이번에 43,000달러 위로 훅 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거의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옵션 시장에도 미결제 약정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분위기 전환이 된 거고 그게 지금 현물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44,000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악재 하나가 굉장히 또 직접적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다. 네,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 퍼떡퍼떡 사라져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정말 구글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광고 집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사이트 스폰서드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사이트 IBTC에 대해서 광고가 지금 집행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검색해도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미국 사람들이 지금 검색한 거 캡처한 거 지금 가져온 거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렇게 좀 지금 구글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광고 집행을 시작을 했다. 일반인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저변 인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 전 세계 웹사이트의 99%가 구글 애드를 통과하기 때문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 엔진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수익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구글 광고, 유튜브 광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 마케팅 기업이 구글이죠.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를 오케이를 했다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 전환, 광고 확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JP모건은 계속 조금 약간 딴지 거는 멘트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ETF 시장이 지금 과열되어 있다. 이 4일 연속 지금 유출세가 꺾였지만 유입 규모 역시 좀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ETF에 대한 과열 양상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의미가 있어요. 12개월 변동성이 12년 최저치라는 거. 2012년 1월 같은 경우에 179%로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이게 지금 2024년 올해 1월에 45%, 엄청 지금 안정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의 영향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만큼 변동성이 더 줄어들 것으로 우리에게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인데, 변동성이 크게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장기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부분이라서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서의 스탠스를 더 강하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관련해서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가장 글로벌한 관심을 받을 곳이 아마도 홍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의 하베스트 펀드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 신청한 거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물론 지금 홍콩에선 처음이고 빠르면 춘절 이후 2월 중순쯤에 승인이 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진짜 우리가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펀드 기업 가운데 하나고 운용 자산이 2,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이에요. 300조 원. 어마어마하죠. 본사가 지금 베이징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 요청 승인 신청서를 낸 것은 하베스트 홍콩 코퍼레이션에서 한 거고, 여기 홍콩뿐만 아니라 미국과 UK 등에도 지사를 두고 있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 있는 최대 펀드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 중국 본토 돈이 지금 홍콩으로 어디로?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 과연 이거는 앞으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진짜 중국 공산당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 것인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라는 표면적인 스탠스와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의도는 다르죠. 약간 사회주의적인 발상 아이디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뭐 CBDC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CBDC 적용 사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중국이 지금 거의 1등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고, 정부 주도의 가장 거대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미 설정을 한 거, 언제부터? 2019년부터. 거기가 어디? 중국 노동당. 누가 먼저 주창을 했다? 시진핑.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박살내겠다라는 어떤 스탠스를 몇 년째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고 CBDC와 관련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도 중국이잖아요. 자치국이긴 하지만 홍콩에서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 중국의 어떤 글로벌 테스트 베드 역할로서 지금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 역시 하나의 의미 있는 테스트 베드 상황이 지금 홍콩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베스트뿐만 아니라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출시 목표, 그러니까 3월까지 출시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신청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진짜 승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신청서 들어갔고 홍콩 의회에서도 지금 빨리 출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우리 준비됐다 이런 입장 거듭해서 밝혀왔고, 이거를 다 뒷깎기 앞깎이 다 맞춰보면은 곧 승인 되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번에 미국에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한 걸 아마 거의 똑같이 따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 다 갖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홍콩 내부에서는 선례가 없는 처음 벌어지는 일이지만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그 과정은 미국의 사례를 모방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2월, 3월 정도에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